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PD가 간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정민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나볼 분이 있죠. 예, 지난 저희가 3번 정도 만나봤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제일 좋은 얘기를 또 꺼내주신다는 얘기겠죠. 오늘 실제적으로 과목별로 이 교수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 공부 비법을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PD님.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그렇죠? 네, 참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2월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스튜디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것도 예쁘게 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자그마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고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오늘 저희가 어떤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되시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교수님. 네. 오늘은 실질적인 과목을 좀 돌아볼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공감하는 주요 3과목. 네. 국영수. 그렇죠. 예, 요거를 좀 오늘 좀 다뤄볼까 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국어 한번 좀 보죠. 네, 예. 저는 어릴 때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국영수 중에 국어의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어, 수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네. 특히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고 영어는 외국어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 제가 재직하면서 느끼는 거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다. 아, 국어다. 예. 오. 이공계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의외네요. 실감합니다. 보통 이제 문과 계열만 이제 국어가 조금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공계에서도 예, 이공계는 수학이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네네.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러나 그것도 국어라는 바탕 위에 중요한 거지 국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국어부터 좀 살펴보죠.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자 국어는 일단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된 네. 그런 문학 작품 이런 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또 기타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을 이제 가르치는 과목인데요. 그렇죠. 이 3과목 중에서 네. 짧은 기간에 가장 점수를 올리기가 힘든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아,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벼락치기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아, 예. 거꾸로 한 번 또 감을 잡고 나면 또 잘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과목도 이 국어죠.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 밑바탕이 돼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한 번 배우면 또 수영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리듯이 그렇죠. 이 국어도 그런 건데 네. 보니까는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수험생들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때 국어는 바로 최상위권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올라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국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그렇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가 중요하고 이게 그 어떤 성적을 좀 좌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일단 우리나라 교과서는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 그다음에 언어, 문학.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부 비법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벼락치기가 안 되는 만큼 평소에 다양한 글을 읽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로 치면은 가운데 컴퓨터가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그렇죠.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CPU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 일단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게 중앙 제어 장치 CPU인 것처럼 일단 읽었으면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 마지막으로 써봐야 되는 거죠. 자, 쓰는 훈련. 요 3박자, 요 3일체가 국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3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시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할 때 교과서에 많이 치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 국어는 특히 교과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신문 읽기라든가 이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글들이 있죠. 네. 그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국어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 보통 수행평가를 할 텐데요. 학교에서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있는데 이 말하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소 독후 활동이라든가 스피치 테스트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는 이제 글쓰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평소에 그 학생들도 신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 같은 이제 방송사 이제 언론사 시험을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쓴 기자들의 글을 같이 한번 써보고 네. 읽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아마 이 그 국어 공부하는 게 좀 네.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국어를 잘하면은 제가 아까 이공계에 재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연구 결과를 내고 네. 또 자기가 어떤 생각한 수학적인 과학적인 결과들을 상대방 앞에 옳게 피하라기 위해서는 이 국어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는 당연하거니와 이공계 출신들도 국어를 잘하는 게 결국 그 직업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국어를 잘한다 싶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가보죠. 영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 네. 영포자, 수포자에 이어서 영포자가 참 많은 쉽지 않아요. 네.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어휘가 어휘. 교과에서 다루는 어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휘 습득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포인트입니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더 어찌 많이 보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특히 뭐 무턱대고 GR이나 전문 용어에서 나오는 영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 아는 단어예요. 네. 근데 그 아는 단어가 3개, 4개 구성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이 엮여졌을 때 흔히 수거라고 하죠. 예. 또 관용어구라고 하죠. 이것만 잘 마스터를 해도 영어의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예, 맞아요. 결국은 이제 어휘를 많이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네. 단어, 수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면 네. 영어는 자연스레 뭐 성적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영어 있죠. 주로 5, 6학년 영어. 네. 그리고 이 중학교 올라갈 때 영어. 예전에는 이게 별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것이 교과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했던 영어의 수준과 거기에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연결되고요. 또 중학교 고학년에서 다뤘던 영어의 수준들과 지문들이 고등학교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 연계가 돼 있군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럴 때 영어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고 싶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국어를 먼저 잘 하시고 예. 그 전제 조건 하에 영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죠? 국어를 하지 못하면 네. 이 모국어로서의 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영어를 하더라도 영어가 제대로 머리에 박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모국어인 국어가 바탕이 돼야 되고 네. 왜 어른들이 보면은 불과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영어권 국가 가서 2, 3년 내에 영어 엄청 잘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아기 때부터 공부한 것도 아닌데 네. 그게 우리나라 언어인 국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바탕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바탕은 국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 뭐 처음 들어보지만 굉장히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어의 바탕은 국어다. 국어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영어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어나 국제고 또 선발 기준이 영어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지필 평가 그리고 또 수행 평가 이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 예시문을 일단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2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내신 관리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나누어지는 유인문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영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의 내신을 내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영어를 공부하시면 일단 영어 내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그 시험 출제를 하느냐를 그 분석을 해보면
교과서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유인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학교는 유인물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거나 그 반대가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분석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때 나오는 유형들은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가 있는데 네. 서술형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감점을 당하는 게 이 철자라든가 복수 단수 이런 네. 데서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민감하게 세밀하게 좀 이런 단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하기, 듣기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가 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와 듣기는 단기간에 실력 향상되는 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그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영어 실력의 결정적인 그런 그 최고의 난이도는 독해입니다. 네. 예, 독해가 사실은 또 모든 영어 점수를 결정지으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과목에 있어서도 국어처럼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독해 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근데 결국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독해나 서술형 문제나 수행 평가하는 거 역시도 다 근본은 결국 또 어휘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어휘의 바탕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 네. 예. 이 얘기는 저는 그 새롭긴 하지만 꼭 여러분들께서 새겨드려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용 들으시다가 좋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누르셔야죠. 누르실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가볼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아, 사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수포자들 많잖아요. 수포자들. 네, 예전엔 수포자와 지금 아이들 수포자는 좀 경향이 좀 다릅니다. 네, 예전엔 수포자는 말 그대로 수학이라는 언어가 싫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봐도 모르고 네, 특히 곱하기, 분수, 함수, 뭐 그다음에 지수록을 나오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수포자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수포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수포자는 뭐냐면은 수학이 바로 스토리텔링 과목이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 네. 예, 그게 바로 수포자의 현대 수포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분석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수학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예. 이야기가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예전처럼 수학을 단순 계산 문제, 네. 또 나눗셈과 곱셈을 잘하는지 예.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잘하는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말처럼 길게 풀어서 문제를 내요. 네. 뭐 구슬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남았네 이렇게 할 것 같다가 영희와 철수를 등장시켜서 영희가 귤을 몇 개 먹고 구슬을 몇 개 내미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거든요. 근데 수학적 개념을 안다 싶은 아기가 이 스토리텔링에서 벌써 막혀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또 강조하는 거 있죠?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역시 또 국어로 가는군요. 아, 그래서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희한하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현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낼 때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수학을 준비할 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숫자 개념이라든가 연산 이런 능력을 벗어나서 문제 해결력, 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한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답을 내는 그런 수학 공부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증명이 있죠. 예. 공식들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증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수학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 스토리텔링 기반 하에서 네. 공식을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증명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추론을 하는 예. 그런 능력으로 연관시킨 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국어에서 뭐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생각해야 된다 얘기하시면 이 수학 역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죠. 풀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저 수학 문제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네. 그런 문제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뭐 단어만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뭐 네, 최근에 접할 기회는 없어서 단어만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그런 문제를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네. 숫자를 주어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네. 혹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그렇죠. 그렇게만 났어요. 예, 그럼 그걸 풀 줄 알면은 잘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개념을 모르면 못 풀면은 이제 수포자고 네.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같은 문제를 그렇게 안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직선 위에 시작점이 있는데 네. 파란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습니다. 파란 점은 6cm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내는 거고요. 예. 빨간 점은 9cm 간격으로 점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간격을 달리해서. 예. 네. 그러면 언젠가 이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서로 동시에 마주치는 네. 길이가 있을 텐데 세 번째로 마주치는 길이의 센치는 몇 센치일까?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예요. 예. 예, 쉽지 않네요. 자, 그럼 이건 개념은 네. 말은 이렇게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결국은 6과 9의 최소 공배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8이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면 18 곱하기 3에서 뭐 54cm다. 네. 이런 식의 하는 건데 그냥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길게 늘어놓는다는 거죠. 예, 역시 교수님이 교수님이네요. 그게 어떻게 18 곱하기 그렇게 알 수 있는지 아무튼. 이름에도 공대. 그렇죠. 제가 문과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그 얘기를 길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최소 공배수 개념을 알아도 이 스토리텔링을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돼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뭐 5cm 길이의 못과 7cm 길이의 빨대를 겹치지 않게 길이를 재려고 한다. 네. 잴 수 없는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예.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하는 건데 네. 예전처럼 뭐 동일한 같은 지점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학습지가 있어요. 그런 학습지로 문제 유형을 외웠다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두 번째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알고 스토리텔링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 포기자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네, 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수학까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예,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왜 그런지 영어의 기반도 국어고 네.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역시 국어를 잘해서 예.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해 네. 주셨고요. 참고로 전 공대 교수입니다. 인문대 교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문과 출신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국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어를 잘해야 성적을 더 올리는데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최상위권을 결정한 짓는 게 국어과목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영어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예전보다 어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단어와 수거 그리고 네. 관용구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예. 그 바탕 위에 이제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읽고 네. 분석하고 생각하고 쓰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스토리텔링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죠. 네. 그 스토리텔링 기반 하에 문제를 좀 증명하고 네. 공식이 어떻게 나가는지 추론하고 이렇게 돼야 문제 유형을 그냥 달달 외운 학생에 비해서 예. 장기적으로 수학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걸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거. 그게 아마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PD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국영수 공이 예. 해당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를 좀 잘했을 텐데. 그래도 방송국에 계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쉽지만 언제 한번 또 저희가 출연 요청드리면 출연하실 수 있으시죠? 아유, 물론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기도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가 한 4시간에 걸쳐서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에 있던 시간들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방송도 보시고 좋았다면 기억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